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제113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실기 문제 2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관련된 내용이고요. 입력 시 유의사항은 좀 지겹더라도 문제 풀 때마다 한 번씩 꼭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건 요거 밑에 것만 사실은 확인하시면 돼요. 뭐 제조경비 500번대이고 판관비는 800번대이다. 이건 알고 계실 거고 밑에 다 읽어보시고 입력하면 하단 분계까지 처리 안 하시면 이거는 그 전표가 하나당 3점이잖아요. 3점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하단부 분계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전자 여부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전자가 아니냐 전자냐 요거 입력해야 된다.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우리 2번, 2-1번 메인 매출 전표고요. 날짜를 자, 저는 지금 화면을 미리 열어놨는데 일반 전표 밑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가 있죠. 메인 매출 전표를 열면 이렇게 모양이 보이죠. 뭐 메뉴를 지금 모르실 리는 없고 0717, 7월 17일. 자, 열어놓고 제일 중요한 건 유형 파악부터 하는 거예요. 7월 17일이고 7월 17일 미사업자인 개인 소비자 추미랑에게 제품을 판매했어요. 아, 그러면 유형 이제 거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 유형이냐 매입 유형이냐. 매출 유형이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어요. 그럼 영수증이 현금 영수증이면 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현과 현면 현영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자, 과세 매출이냐 영세율 매출이냐 면세 매출이냐 찾으셔야 되는데 금액 갖고 찾는 거예요. 공급가액이 48만 원인데 부가가치세가 48,000원이면 결국은 10%짜리 과세 현금 매출인 거죠. 따라서 유형은 현과입니다. 22번 현과 하시면 되고요. 품목은 문제에서 특별히 다른 말이 없죠. 그러면 제품 판매했으니까 제품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품목에 제품 적으시고요. 자, 수량 단가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가운데로 이제 공급가액 48만 원에 이제 48,000원 이거 기억하신 상태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다 갖다 놓고 보겠습니다. 요거가 아니지. 자, 매매 매출 전표 갖다 놓고 읽어볼게요. 여기에 공급가액에 48만 원을 입력을 하고 하는 순간 얘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48만 원을 분해를 해버리죠. 요거가 환경 설정이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서 그래요. 상관없어요. 그냥 고치시면 돼요. 다시 48만 원에 48,000원 이렇게 수작업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만 자동으로 쪼개주고 그 다음에 수작업으로 고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코드는 자, 거래처 코드는 누구 걸 집어넣어야 돼요? 거래 상대방. 자, 그래서 여기에 코드 눌러가지고요. 추미랑 있네요. 하시고요. 자, 이건 현금 영수증이니까 전자 이거 상관없죠. 분계는 1번 분계 혼합 분계로 해도 되고 현금 분계로 해도 돼요. 저는 그냥 현금 분계 해볼까요? 1번. 그러면 제품 매출이냐?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자동으로 이제 매출이니까 잡히는 거고 제품 매출이냐 맞죠? 그러면 여기서 엔터 치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아, 나는 분계가 불안하다. 그럼 3번 혼합 분계. 전 개인적으로 혼합 분계를 더 추천은 드리는데 자, 얘가 제품 매출이 맞는지 보세요. 문제에서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 얘가 넘어가면 차변에 지금 현금 매출이니까 합해갖고 예수금하고 제품 매출 합해 부가세 예수금이랑 합해갖고 현금이 52만 8천 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자, 여기 52만 8천 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금액. 그쵸? 그렇게 뭐 이걸 굳이 안 하셔도 이미 계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메인 매출 전표는 사실 일반 전표보다 얘가 더 쉽습니다. 유형 코드만 정확하게 찾으시면. 자, 2번 가시면요. 문제부터 읽을게요. 7월 28일. 저는 실수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날짜부터 고쳐놓거든요. 7월 28일 분계가 두 번째 날짜이다. 체크해 놓으시고 7월 28일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왜 또 비사업자야? 1번도 비사업자였는데 자,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에어컨을 판매했어요. 판매했어요. 그리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1번은 제품을 판매했어요. 제품을 판매했고요. 2번은요. 유형자산. 사용하던 에어컨은 계정 과목 뭐예요? 비품이죠. 맞잖아요. 컴퓨터, 에어컨 이런 거 전부 정수기 이런 거 다 비품입니다. 취득원가 25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 150. 자, 그럼 장부가액 얼마예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100만 원이 장부가액이다. 그런데 그거를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1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장부가액 얼마짜리? 250에서 150 빼면 100만 원짜리. 부가세 포함이면 공급가액은 얼마? 100만 원. 장부가액 1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판 거예요?
100만 원에 판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특이하게 처분이익이 없는 분계입니다.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 없어요. 그 분계 보여드릴 거고요. 자, 뭐 별도로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안 했대요. 여러분, 영수증을 발급 안 한 매출은 이거 부가가치세가 포함해서 110만 원이라는 얘기는 부가가치세 별도인 10%짜리 거래라는 얘기거든요.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발급 안 했다. 계산서는 안 돼요. 이거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 영수증이 없는 14번 건별 매출이 됩니다. 어떤 거요? 여기 14번 무증빙 하시고, 자, 품목은 그냥 에어컨 하시면 되죠. 싫으시면 그냥 비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공급가액이 얼마다? 100만 원에 이것도 또 이제 분해가 될 거예요. 과가 분해가 됐으니까 이렇게 분해가 되죠. 그냥 상관없어요. 100만 원 하시고 10만 원 고치시면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면 110을 넣어가지고 알아서 100만 원과 10만 원으로 쪼개지게 하면 되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입력하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 결국은 마지막은 원하는 대로 고쳐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특이하게 거래처명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럼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건별이니까 당연히 영수증 발급 안 하니까 전자 이런 건 없습니다. 자, 분계, 우리 그 유형자산 처분은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3번 혼합분계예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부터 고치냐면 에어컨, 비품을 없앤 거 장부부터 떨어야 돼요. 그럼 대변에 비품을 취득원가를 먼저 없애야 됩니다. 250만 원. 그리고 세트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다 써주시면서 213 숫자로 치시는 게 빨라요. 왜냐면 212 더하기 1 하면 되고요. 자, 얘가 150만 원짜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비품의 장부가액을 없애면서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실 거는 들어온 돈 체크하는 거예요.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얼마 들어왔다고요? 대금 전체 뭐 계약금이나 뭐 이런 거 없이, 또는 뭐 아직 안 준 돈 없이 깔끔하게 11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얼마요? 110만 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지금 돈 들어온 거, 우리 그 나간 거 장부가액 없애는 분계, 그 다음에 돈 들어온 거,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이 건별이라는 코드가 매출 코드라 자동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세액만큼이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세액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끝나는데, 이 문제는 되게 특이한 게 왜 이러고 끝났어요? 보세요. 250과 150의 차이 금액이 장부금액 얼마? 100만 원. 장부가액 100만 원짜리를 얼마에 처분했다? 공급가액, 처분가액. 이게 처분가액이에요. 100만 원에 장부가액 100만 원짜리를 실제 100만 원에 공급했기 때문에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엔터 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하단부 분계가 제대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2번은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2번은 좀 특이한 문제긴 한데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잘 나오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3번 8월 28일 날짜 바꿔놓고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8월 28일. 자, 해외 거래처인 어쩌고저쩌고로부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서 뭘 받았냐면 수입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현금 납부했어요. 이거 고민할 필요 없이 55번 코드죠. 그렇죠? 자, 날짜가 8월 28일이고요. 매입 코드에 이거 날짜 틀려가지고 날짜를 잘못 체크해가지고 점수 아예 못 받는 경우 많이 봅니다. 날짜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요. 매입에 수입세금 계산서다 그러면 세관에서 발급해 준 거는 무조건 55번이에요. 55번. 자, 그 다음에 원재료라고 했으니까 그냥 원재료 하시면 되고요. 자,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문제지 잠깐 볼게요. 이거 잠깐 내려놓고 문제지 잠깐 보시면, 자, 공급자는 우리 인천세관이에요. 그리고 자, 우리 뭐 특별히 수입品신고 필증 참조라고 적을 필요 없어요. 규격 수량도 없으니까 그냥 뭐 품목은 원재료 이 정도만 적으시면 되고요. 공급가액 540만 원에 부가가치세 53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공급가액이 문제에서 얼마로 줬다? 540만 원. 그럼 부가가치세 54만 원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거래처 코드는 세관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인천세관 보이시죠? 자, 그리고 당연히 세관에서는 전자로 세금계산서 줍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수입전자라고 돼 있잖아요. 교재, 수입전자. 그렇죠? 그리고 뭐 설명으로도 전자고. 그래서 전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밑에 전자는 1, 여. 그렇죠? 숫자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분계로 가시는데요. 자,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보통은 세관에 이제 납부유예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자 아니면 현금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1번 현금 분께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분개를 보면서 하고 싶다 그럼 3번 혼합 분개 가셔도 되는데, 자, 부가세 대급금은 여기 있는 부가가치세가 매입세 공제 가능한 원재료니까 가능하니까 차변에 자산으로 부가세 대급금이 잡히는 거고, 대변에 차변에 들어갔으면 이제 대변에 들어가야죠. 돈 얼마 냈다고요? 현금이 나간 거니까 현금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래서 54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혼합 분계가 아니고 55번 코드 있죠. 여기 55번 코드 분계는요. 자, 밑에 하단부 분계를 뭐만 입력하면 된다? 부가세 대급금. 여기 있는 부가가치세 54만 원에 대한 것만 하단부 분계를 입력하면 된다.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요렇게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9월 2일입니다. 0902. 요렇게 가시고 문제 읽어볼게요. 9월 2일 사내 행사를 위하여 행사 영업부 직원들에게 제공할 다과류를 구입하고, 다과류 구입 접대비는 아니에요. 기업 업무 추진비는 아니고 이건 이제 복류생비 개념이 될 건데, 이렇게 하시고 자,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여러분 복류생비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다과류 요거는 뭐예요? 카드, BC 카드죠. 현금 영수증이 아니고 BC 카드로 구입을 한 거고요. 자, 금액이 공급가액이 100만 원, 공급가액이 100만 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10만 원. 요렇게 되셨죠? 근데 자, 카드 결제다. 근데 이거는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샀잖아요. 그래서 매입입니다. 그래서 57번 카과. 왜 부가가치세가 10%니까 57번 카과로 하시면 되고. 자, 품목은 문제에서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다과류. 품목은 그렇게 채점에 중요한 대상은 안 돼요. 자, 공급가액. 카과가 이제 조금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110만 원. 원래 이게 입력할 때 이게 편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엔터 하면 100만 원, 10만 원 쪼개지죠. 이렇게 되면 좋은데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지우고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만 자동으로 쪼개주기 때문에 그럼 57번 카과 해가지고 여기에 다과류 해놓고 공급가액을 모르고 습관적으로 공급가액부터 입력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입력하다 보면 공급가액 칸에 공급가액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쪽이 이상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자동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수기로 고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자동으로 들어가야 맞는 답이 되는 게 아니고 결론이 되는 숫자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거래처 코드 어디서 샀어요? 우리는 과자나라에서 샀죠? 과자나라에서 샀고요. 자, 신용카드사 어디에요? BC카드. BC카드. 근데 번호 맞나보세요. 1, 2, 3, 4, 5, 6, 7, 8, 1, 0, 0. 이거 맞네요. 그쵸?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계는 카드 결제가 됐을 때는 4번 카드가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고자산인 원재료나 상품을 산 게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맞아요. 그리고 거래처 코드가 가운데 있는 BC카드가 걸려주는 게 맞고요. 자, 이 차변에 있는 원재료만 바꾸시면 돼요. 원재료가 뭐죠? 복류생비예요. 맞잖아요. 복류생비인데 다만 영업부 직원이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복류생비 해서 100만 원이 맞으면 그냥 그대로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미지급 비용보다는 미지급금이 좀 더 카드 결제 금액은 매출이건 매입이건 미수금, 미지급금 요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결산 분계 때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이 나온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 9월 11일로 가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자,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에요. 사용 목적이다. 근데 공장이다. 자, 4월 2일 5성 기계와 체결한 기계장치 공급 계약에 따라 절단 로봇을 인도받고 시험 가동을 완료하였다. 잔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아래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요거 조금 이렇게 이게 역슬래시가 아니고 원화 표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교재 보면서 보시면 되고, 자, 요거는 좀 고쳐드릴게요. 이게 이제 W 해갖고 원화 표시인데 그거가 조금 이상하고, 자, 전자세금 계산서 모양을 봤더니, 자, 공급가액이 200만 원에 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2천만 원에 세액이 200만 원이고요. 자, 거래 상대방은 누구다? 오성기계이다. 됐죠?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자, 계약금 지불이고요. 잔금 2천만 원. 그럼 총 토탈 2,200만 원짜리를 언제? 실제 9월 11일 날 거래를 했다.
그러면 요건 날짜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발급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러면 실제 공급일인 9월 11일자에 2,200만 원짜리가 공급가액 2천에 부가세 200만 원짜리가 전부 한꺼번에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발급자가 발급을 했는데 우리는 발급 받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공장에서 사용할 거니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51번 과세로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걸로 해주시고요. 자, 고압 제트 이건 이제 세금계산서가 있을 땐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절단 로봇 이걸 그럼 뭐 품목에서 오타나면 틀리냐? 뭐 굳이 품목 가지고 채점을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세금계산서가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정답을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뭐 수량, 규격, 뭐 규격 단가 그냥 없으면 넘어갑니다. 규격이 이제 여기 입력하는 칸 없잖아요. 그럼 넘어가시면 되고, 자 공급가액 2천만 원이에요. 부가가치세 200만 원. 거래처는 아까 오성 기계였죠. 오성 기계 하시면 되고, 자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문제 됐으니까 전자일 체크하시고요. 자 분계로 가는데 계약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그럼 무조건 3번 혼합분계예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원재료가 아니고 뭡니까? 기계장치죠. 기계장치. 자 기계장치가 2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대변에 돈 나간 걸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원래 선급금이 있었던 거죠. 미리 지급한 계약금, 선급금이 있었고 그건 오성기계에 대한 거였으니까 거래처 코드 안 바꿔도 되고요. 자 200만 원이 선급금이 있었고요. 나머지 금액이 대변 뭘로 나갔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보통예금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뭐 교재에 있는 매입 매출 전표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연수 문제를 푸시고요. 기출 문제를 푸시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우리 113회 자꾸 연수 문제라고 하는데 113회 기출 문제도 해설 강의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책에 약간 오류라기보다는 그 편집 오류인데 이게 가끔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왜 원화 표시 원화 표시 있잖아요. 요 표시 요걸로 바꿔주세요. 여기 이렇게 그것만 조금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오표 반영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뭐 모르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보기 싫으니까 제가 정오표에 반영 추가로 나중에 2차 정오표에 따로 반영해드릴 테니까 교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 수정하시고 아니면 그냥 한국세무사회 기출문제 다운 받아가지고 그냥 그걸로 보고 계시다 그러면 거기는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거는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대체로 113회 문제들이 전표는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좀 어렵게 나온 건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된 113회 기출문제 풀 거예요. 항상 그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한번 잘 모르겠어도 그냥 먼저 문제를 한번 읽고 그리고 그냥 잘 몰라도 입력을 한번 해보고 나서 수업 듣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 어디를 내가 잘 모른다 요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거라서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가 됩니다.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3번을 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